세 번째, 개별 물건 시세 비교 분석 순서입니다. 요거는 제가 투자했던 어느 특정 아파트 단지를 갖고 한 건데요. 제 자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아파트를 18년 11월에 매수했어요. 갭 1,500만 원에 매수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2억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순수 수익률로 보면 한 10배 정도가 올랐죠. 그러니까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순 매매가, 그리고 거기 들어간 실투자금, 전세와 매매를 뺀 갭 금액, 그리고 요 전세가율, 요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눈에 보는 요 표를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표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예. 이것도 그 시세 데이터를 다운받으려면 KB부동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LG 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연산 LG 검색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 여기서 KB 시세 다운로드라고 나오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과거 시세 엑셀 다운로드 들어가면은 이런 표가 나오거든요. 지금 최근 시세로부터 과거 시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정렬을 해서 과거 시세를 위로 올리고 최근 시세를 밑으로 올리는 보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회사 다니시는 분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엑셀 데이터 필터를 걸어 가지고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은 지금 20년 4월 1일이 이제 가장 높게 나오고 그 밑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요거를 2010년 1월부터 그 현재까지의 데이터로 지금 추출을 해보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는 잘랐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매매가에 하위, 일반, 상위가 있고 전세가율도 있으니까 요거 평균가를 그 숫자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식을 여기를 클릭을 하고 자동합계 평균을 하면은 요 세 개의 평균이 여기가 입력이 되고, 이 세 개의 평균을 여기다 입력을 시키고, 그래서 이거 나누기 이걸 하면 전세가율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숫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면 전세가율하고 전세평균, 매매평균이 나오고, 그리고 갭 금액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갭 금액이 나오도록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표가 완성이 되죠. 이거를 마찬가지로 꺾은선 그래프, 데이터의 삽입에 차트의 꺾은선 그래프. 근데 이거는 이제 2개 이상 형식의 그래프니까 콤보 차트 만들기라는 기능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자세한 거는 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시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전세가율은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매매평균 파란색, 전세평균은 빨간색, 그 갭 금액은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전세가율이 이쪽 축으로 나오고 이제 매매가 전세가가 이쪽 축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퍼센테이지를 좀 더 조밀하게 보고 싶으면은 축서식을 통해서 이제 단위를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연산 LG 같은 경우는 가장 들어가기 좋은 시기였던 게 2020년 9월이었죠. 이때 갭 5천만 원으로 매매가도 오르기 직전 상태였던 거죠. 이렇게 과거 추이를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단지를 지금 들어가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갭 금액이 지금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상태고, 투자금이 1억 2천, 3천씩 들어가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아파트 단지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좀 이렇게 갭 투자를 하기에 좋은 아파트 단지를 한 2개 정도 꼽아봤는데,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성경 1차 아파트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태화강 건너편 남구에 있는 삼산 우성아파트 840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갭 금액이 지금 우정성경은 한 4천 정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삼산 우성은
한 1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 좀 금매를 잘 잡고 수리를 통해서 전세가 세팅을 잘 하면은 울산 지역이 지금 전세가가 초강세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좀 갭 한 4천, 5천까지도 좀 맞출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전세를 좀 높게 빼는 데 집중을 하면은. 그래서 요 두 개의 갭 투자 단지, 요 두 개가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91년식 아파트라 30년 차가, 우정성경은 한 27년 차가 됐고 삼산우성은 32년 차거든요. 연식도 비슷하고 단지 규모도 한 1000세대 내외 정도 되는데, 이 단지 중에 어떤 거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비교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지수만 놓고 좀 따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매매가 단순 비교로 해가지고는 예전엔 우정성경이 높았다가 지금은 삼산우성이 살짝 역전을 한 상태로 나오죠.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매매 전세 지수 이제 비교처럼 처음 시점을 딱 100%로 놓고 이제 100분이 그 올라간 비율로 놓고 보면은 삼산우성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한 삼산우성은 2010년 대비해서 약 한 240%까지, 그리고 우정성경은 한 200%.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정성경이 좀 저평가됐다, 가격이 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여기에는 좀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울산이 중구 지역이 원도심의 핵심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시청도 넘어가고, 울산의 좋은 학교들도 학성고 같은 데가 중구에서 남구로 넘어가고, 남구가 지금의 부촌을 형성하는 데에 시간이 그만큼 걸렸으니까 입지 위상이 과거에는 중구 우정동이 더 좋았다면 지금은 남구 산삼동이 더 좋다라는 요소까지 감안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 갭 투자는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비아파트 상품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 디스코 사이트에서 나오는 매물 현황을 보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디스코에서 보면은 대략 이렇게 말풍선 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실거래가가 나오고 실거래가 된 연도가 나오고 있는데, 비교적 그 최신에 거래된 뭐 21년 7월 뭐 비교적 그 최신에 거래된 이런 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그 라이브한 데이터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남구 대도동 173-31 여기를 보면은요, 여기가 21년 11월에 거래되었어요. 그리고 7천만 원이고 25평짜리죠. 근데 여기를 찍어 보니까 매매가 7천에 전세 7,5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갭이 붙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원도심 지역의 특징이 요 지역 분들은 그 아파트가 아닌 이런 원도심의 낡은 주택을 전월세는 살고 싶어 하는데 집을 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많이 낙후됐으니까 집을 사면 떨어진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그냥 이런 지역에서는 누가 전세 주면은 깨끗하게 그냥 살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2년 후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2년 후에 집값을 떨어질 거야 라는 게 있는데 손실 회피 본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곳을 공략해서 들어가야 투자금을 최소화하면서, 또 이런 지역이 지금 이렇게 빨간 네모를 쳐놨는데 만약에 이제 가로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뭐 이렇게 용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요 가로 구역이 맞고, 그리고 여기 노후도도, 여기 노후도가 다 되는 지역이에요. 노후도도 맞아서 여기 구역 지정을 하고 동의서를 거두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갭이 최소화된 곳에 가끔 보면은 이거는 이제 투자금을 오히려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7천에 사서 7,500에 세팅이 정말로 된다고 하면은 500만 원은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더 이상 가성비가 좋은 투자가 없겠죠. 예, 여기는 청주인데요. 예, 청주 개신동에 있는 청주 시형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가로구역이 돼요. 면적이 한 5,5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5,400만원 매매가에 6천만원 전세이죠. 이게 사실이면은 뭐 600만원을 돌려받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청주에서 그 지역적으로 주택 수요가 높은 곳이 복대동이거든요. 근데 여기 행정구역상으로 여기까지가 복대동이에요. 여기서부터 개신동이거든요. 사실 복대동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개신동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실제로 요 세 블럭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상대적으로 소형이고 좀 투자자들 관심이 좀 적다 보니까 좀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특히 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있는데 가로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가지고 구역이 커 보이면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역이 작으면은 여기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단지를 계속 저평가로 놔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기 진주인데요. 여기가 진주시청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동천이라는 이제 구 하천 복개천인데요. 그 진주도 지금 구시가지 한복판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낡았죠. 그리고 낡은 주택들이 있고 지금 낡은 주택 한복판에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값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진주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쪽에 그 진주시 동쪽에 그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LH가 들어온 이쪽에는 충무공동이라고 해서 새 아파트 가격이 진주도 84 기준으로 한 7억대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 강 서쪽에 있는 구역은 지금 84 기준으로 한 5억대 정도 하는 그 신시가지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2000년대 신시가지는 한 새 아파트 기준 5억, 그다음에 혁신도시는 한 7억 정도. 지금 요 원도심만 지금 주택 수요가 이렇게 없는데 여기도 보면은 아예 전세하고 매매가 붙었어요. 그리고 도시가 앞으로 좀 더 노후화가 진행되게 되면 여기도 개발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전세 매매 갭이 없는 곳을 미리 잡아두는 것도 가성비 좋은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형성하면 가로구역도 10,000제곱미터 거의 가까이 나와서 좀 규모의 경제도 생기거든요. 예,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은 예, 말씀해 주십시오.